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를 다루는 수많은 책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책을 골라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이번 달에 만나볼 책은요. 최원영의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인데요. 왜 기후가 변하는지, 또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저자이신 최원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어린이보다도 저한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 35개 질문과 답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요모조모가 아주 알뜰하게 담겨있는 책인데요. 여기 실린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질문이에요?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이 사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그죠? 몇십 년은 됐다고 해도 90년대 말부터는 이제 우리 사회도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그 기후변화라는 말 뜻은 많이 알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삶하고 어떻게 기후변화가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성? 그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해라던가 그다음에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좀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기후변화에서 실제로 기후변화는 이런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위협을 받는지 그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네. 보니까 또 작가님께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쓰셨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소비를 하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잡지사 기자라던가 기자할 때는 패션 촬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패션쇼 호텔에서 패션쇼 할 때 런웨이도 많이 가서 보고 취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맛있는 요리 뭐 취재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잖아요. 네. 책을 읽어줄 때 제가 이제 저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과학책을 읽어주는데 과학이라는 분야의 환경이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걔네가 지금 다 20대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책이 갔죠, 손이. 근데 읽어주다 보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를 꿈꾸잖아요. 공부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관심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어느덧 이렇게 냈어요. 네. 이 책을 저는 서점에서 직접 가서 봤는데 서점에 가보니까 어린이 분야에 그래도 이제 환경 관련 도서가 꽤 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런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한편 되게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러한 일이 적어도 20년 전에 아니면 15년 전에는 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야지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실 어린이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뭐 이 책을 보셨으니까 내용도 아시겠지만 우리 일상의 소비와 기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무슨 얼마나 소비를 하겠어요. 대신 이제 그럼에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책이 많이 나오는 건 이 어린이들은 너무나 투명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배우면 배운 대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오늘 들은 얘기 부모님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고무적이고 반갑긴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아무튼 뭐 복합적인 우리가 잘못한 걸 이제 아이들이 그쵸. 또 실천해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자주 만나서 강의도 하시고 북토크하고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특히 궁금해하거나 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에 이제 그런 아이들의 그 염려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 때 띄엄띄엄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강의를 마치고 근데 줌이었었어요. 한번 저기 이제 남쪽에 경상남도 어디에 있는 도서관하고 줌으로 일요일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 날 오전이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계속 멍 때리게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가 재미없었나 보다.
재미없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랬는데 아니요. 기후 얘기를 들을 때는 자꾸 멍 때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우리는 살고 싶다 막 이런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기후 행동을 하는 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가 진짜 다급함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당장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명이나 그날 전 사실 이렇게 어린이 대상으로 할 때는 생태 얘기 예를 들어서 고래똥에 고래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준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시킬 수 있는지의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대상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아는 측면이 많아요. 많은 반면에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 좀 바뀌었을 때 해결할 수 있어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며칠이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기후 얘기를 더 안심하고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안심할 단계가 아니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되게 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요즘 제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이 책을 함께 들어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책이니까 많은 어린이가 좋아할 목소리로 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도티TV의 크리에이터 도티씨와 초등학교 2학년 김시준 어린이가 함께 한 주간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기후위기가 뭐예요? 낭독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21쪽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는 몇 도나 올랐나요? 31쪽 기후가 변하면 안 되나요? 김시준 군과 도티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도는 몇 도나 올랐나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기계에 석탄을 넣고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 기계를 움직이게 되자 석탄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만 나오지 않아요. 화산이 폭발하거나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탈 때도 나와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9개월 동안 계속된 호주 산불 때도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나오고요. 동식물이 썩을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화석 연료를 태울 때이지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기 중에 있을 때입니다. 산업혁명 당시만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0.03%였는데 꾸준히 증가하여 0.04%가 되는데 130년 정도 걸렸어요. 특히 2000년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고작 0.01% 증가했다고 하니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산화탄소가 0.01% 증가하는 동안 지구기온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대략 1.1도 정도 올랐어요. 한 10도쯤 오른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올랐다고요? 우리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2천년 전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따뜻해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기 적당한 온도로 오르기까지 1만 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 온도가 5도 올랐어요. 1만 년의 5도면 2000년에 1도씩 오른 셈이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고작 130여 년 만에 1도 이상 올렸어요. 15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올랐을 때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겨우 1도 올랐는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21세기가 끝날 때쯤엔 온도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말고도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과학자들도 추측만 할 뿐 단정지어 말하지 못해요. 다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기후가 변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구 역사를 살펴보면 기후는 늘 변해왔어요. 문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인류가 살았던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플라이스토세라고 하지요. 약 258만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의 시기예요. 이 시기에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어요. 문제는 기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앞서 1만 년 동안 온도가 5도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은 130년 만에 1도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후가 바뀌면 동식물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동식물이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먹는 식량의 3분의 1 정도는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곤충 가운데 80에서 90%는 꿀벌이 그 역할을 해요. 꿀벌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가 받는 도움이 엄청나죠? 그런데 기후가 갑자기 변하면 꿀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동식물은 환경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이 서서히 변해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레 변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겨울이 너무 따뜻하니까 봄꽃들이 때이르게 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파가 닥치면 꽃들이 그대로 얼어서 떨어지죠. 꽃이 피고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그러기 전에 꽃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생태계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지요. 기후가 변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급격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